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3단원인데요. 한 번만 더 당부를 할게요. 되게 잘 안 지키는데 선생님 맨날 말하는 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사실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거 한 끗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우리 쉬는 시간에 5분 전에요. 진짜 한 번만 교과서 읽어보면 진짜 도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되게 그 흐름을 알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능을 쳐야 되니까 수능용으로 막 이렇게 핵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이렇게 숲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숲을 한번 진짜 5분만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보고 수업 듣는 거는 정말 쌤 거짓말 안 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과서 한 번만 꼭 읽어보십시오. 네. 항상 기본 밑줄 치고 형광펜 치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물음표 해놓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5분만 꼭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세트가 아직 별로 안 적힌 친구들 교과서에는 더 알아보기라는 그런 것들이 많고 직업과 관련된 내용도 많아서 세특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단원은요, 화학결합이랑 분자의 세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2단원에서 원자 배웠잖아요. 그럼 이 원자는 그냥 지 혼자 있는 건데 원자는 원래 혼자 잘 안 있거든요. 결국은 원자들이 화학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 또 그 결합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 이게 수능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처음 내용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원소가 레고 블록 생각하면 돼. 118것까지 원소밖에 없지만 진짜 우리 세상에는 화합물이 뭐 이 개수를 세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한한 화합물이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학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거든. 그냥 쉽게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이 결합했는 거. 근데 이 경우에는 분자인 경우도 있고 분자가 아닌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1학년 때 기본으로 배운 내용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막 수능에 나오는 거 착착착 할 건데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실 1학년 때 한 걸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잘 모르면 따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소들이 화학 결합하는 이유는요. 아니다, 여러분들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 정도만 보십시오. 예, 어차피 수능에 나오는 건 또 따로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요건 기본이에요. 자, 원소들이 화학 결합하는 이유는 그냥 제일 쉽게 말해서 안정해지려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고 기본적인 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걸 알아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건 뭘까? 항상 에너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말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좀 에너지 낮은 상태로 가고 싶잖아. 에너지 낮은 상태가 안정하다. 자, 이때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안정한 건데, 자, 옥텟 규칙이 뭔가 꼭 이 말은 몰라도 되지만 대부분의 원자들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고 싶냐면 우리 전 통합과학 시간에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1쪽부터 18쪽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애들 있잖아. 화학적으로 몇 쪽 원소예요? 18쪽 원소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의 전자 배치를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18쪽 원소들의 전자 배치. 그럼 18쪽 원소들의 전자 배치는 어떤 건가? 수소와 헬륨을 제외하고는 18쪽 원소가 뭐야? 헬륨 2번,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우린 이것만 알면 되잖아. 전자 배치 뭐야? 플러스 2에 2개, 플러스 10에 첫 번째 껍질 2개, 8개, 플러스 18에 2개, 8개, 8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가
8개인 경우에 화학적으로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이렇지 않으니까 다른 애들이랑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합의 종류가 1학년 때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웠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까지 배운다? 금속 결합까지 배웁니다. 선생님 저 다 까먹었어요.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 3단원 출제 포인트 대충 한번 봅니다. 킬러 문제까지 안 나옵니다. 킬러는 1, 4단원에서 나오고 2단원에는 킬러라기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이 나오죠. 이온화 에너지나 여러분들 막 전자 배치구 퀴즈 같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출제가 쉽게 되지만 여기서도 또 만약에 틀리거나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쓴다. 그러면 킬러 문제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 표시해 드릴게요. 자, 이온결합 형성 과정 에너지 그래프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이 개념이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안 되면 외워도 되지만 저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녹는 점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사실 좀 쉽게 나와요. 가장 점수를 주는 거고요. 분자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나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있어요. 요겁니다.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막 얘네들의 여러 가지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막 이런 걸로 막 나오는데 그 생소한 분자를 안 가르쳐주고 네가 직접 찾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얘도 나올 때서 나옵니다. 나올 때서 나온다. 나오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외울 거를 다 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거 보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되게 어렵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말로 진도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 이게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얼굴도 안 나오고 아마 잠 많이 올 거예요. 그래도 힘내셔야 됩니다. 자, 화학결합에 종류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3가지 분류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과서 쪽수를 가르쳐 줄 거예요. 112쪽, 113쪽. 솔직히 읽고 설명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읽는데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읽고 설명 들었으면 좋겠어요. 딱 멈춰놓고. 자, 화학결합의 종류는요, 3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는데 제가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수능에서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밖에 안 나온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금속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고요. 금속은 7가지이다. 금속 7가지는 무언가 하면 2주기, 3주기, 4주기, 1족, 2족, 13쪽에서 뭐뭐 있었어요. 자, 혼자 말하지 마. 막 이렇게 혼자 대답하고 그러세요. 리튬, 베릴륨, 3주기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4주기에 칼륨, 칼슘 있었지. 얘네들은 전자를 주고 싶어하는 애들이야. 금속이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하나 적어 놓을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 몇 개씩 읽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자. 얘는 원자과 전자 1개잖아. 하나 읽고 싶겠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의 전하를 띌 거고. 자, 베릴륨은 사실 얘는 좀 특이해요. 어쨌든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얘는 2가, 2가, 2가.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기율표에는 그냥 크게 금속이랑 비금속밖에 없어. 그러면 화학결합의 종류는 3가지일 거 아니야. 딱 봐도. 자, 금금, 비비, 금비 이렇게 있겠지. 자, 금비부터 하겠습니다. 금속 플러스 비금속. 자, 1학년 때 배웠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금속은 전자를 너무 주고 싶고 비금속은 너무 받고 싶거든. 그래서 얘는 전자를 주고받는 거야. 그럼 전자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이동할까? 당연히 금속에게 있는 전자가 비금속에게로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전자를 표시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뭐 몇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이온이 될 거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뺏었고 얻었기 때문에 얘는 음이온이 될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국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뭐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화띄면 얘네들은 무슨 힘이 존재하냐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존재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합니다. 얘들이 붙어있게 하는 원동력이야. 결합이라는 거는 서로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 붙어 있으려면 인력이 작용해야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한다. 자, 정리를 해주자면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 그래서 무조건 금비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사실 예외가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뭐 그냥 하나만 적어 놓으십시오. 자, 예외가 있습니다. 다 비금속인데 이온결합이 내가 있어요. 특이한 거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염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흰기체 이런 거 배웠지 싶은데 뭐 어쨌든 됐어요. 얘는 예외입니다. 그냥 요 정도. 다시 예외가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어쨌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비입니다. 자, 비금속이야. 자, 비금속은 이렇게 표현하자. 나도 전자를 받고 싶고 옆에 있는 걔도 전자를 받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내가 어떻게든 체외각전자 8개 되고 싶으면 내 거도 하나 내놓거나 뭐 2개 내놓고 그 친구 거도 하나 내놓거나 2개 내놓으면 되잖아.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꼭 이게 2개가 안 돼도 되지만 뭐 2개, 4개 상관없어요. 전자쌍을 서로 뭐 한다? 공유한다는 거야. 나중에 공유전자쌍이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게 공유결합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온결합이라고 안 적었네. 이온결합 금비. 2번은 공유결합 비비. 공유결합 얘 뭐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몇 개만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마시는 물, 수소, 산소 이런 애들 다 공유결합이겠죠. 자, 그런데 얘도 예외가 2가지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일단 언급은 합니다. 예외. 자, BeF2. 선생님, 얘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금속인데요. 얘 좀 애매해요. 좀 비금속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 공유결합이에요. 선생님 왜 그런데요? 대학 가면 무기화학 시간에 배웁니다. 저도 까먹었어요. BH2. 이것도 얘 좀 금속 같은데 얘도 공유결합이에요. 심지어 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학 가면 베릴륨에 대해서 좀 배워요. 특이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대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피곤하니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결합입니다. 금속결합이에요. 선생님, 금속결합이 뭡니까? 금금. 선생님, 그러면 이 금금은 같은 금입니까? 다른 금입니까? 이거 같은 금속이에요. 포인트. 같은 금속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구리라면 구리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입체적으로. 또는 뭐 금속 뭐 있어요? 뭐 은 할까요? 은이 계속 연결돼 있는 거. 더 자세히는 나중에 배웁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거는요? 철이랑 니켈이랑 크롬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있다던데. 이건 금속결합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금속이 섞인 거를 합금이라고 합니다. 합금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전엔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텐이에요. 주방에 스텐 냄비 많습니다. 녹이 안 쓰거든요. 철은 녹이 쓰잖아.
근데 얘들을 섞으면 녹이 안 쓸어요. 요런 것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운 청동기. 그게 뭐였죠? 걔도 불이랑 뭐에 섞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거는 안 나오고 포인트는 같은 금속이다. 이게 금속 결합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온결합의 형성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시험과 관련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온결합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냐? 지금 선생님 또 교과서 이렇게 적어놨죠. 사실 같이 보면서 제가 교과서를 다 찍어줄 여력까지는 없습니다. 교과서 보면서 하면 진짜 좋아요. 조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일단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우리 먹는 소금. 참 음식에 이게 짠맛이 없으면 너무 맛이 없죠? 자,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과연 이온결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 첫 번째 순서. 자, 나트륨 11번이에요. 우리 예전에 배운 전자배치로 한번 해볼게요. 자, 11개니까 1s2, 2s2. 자, 우리 그래도 오비탈로 한번 해봅시다. 2p6, 3s1입니다. 그러면 얘의 체외각전자는 1개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든 1개를 뭐 하고 싶다? 잃고 싶죠. 전자, 또 이런 거 귀찮으니까 잠시만. 전자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거를 이름. 몇 개를? 1개를.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여전히 양성자는 11개고 근데 전자가 줄어들었지. 죄송해요. 10개로 줄어들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플러스 11이니까 결국은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통합과학 시간에 했고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아, 전자를 하나 잃었구나. 그러면 얘는 이온이 되었구나. 무슨 이온?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 되었구나. 11이 너무 큰가? 나트륨 양이온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염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염소는 17번입니다. 오랜만에 전자배치 또 해볼까요? 1s2, 2s2, 2p6, 3s2, 3p5.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체외각 전자가 7개죠. 8개 되고 싶잖아. 너무 1개가 받고 싶은 거야. 얘를 받겠죠. 그래서 요거를 얻었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이온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네, 맞아요. 양성자 17개, 전자는 이제 18개 됐죠? 그러니까 플러스 17, 마이너스 18,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므로 염화 음이온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아, 얘네들이 서로 좋은 거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상하네요.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정전기적 인력. 자, 요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그래서 얘네들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우리 있잖아. 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힘이지. 너 힘을 받으면 애들이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인력이야. 그럼 당연히 가까워지겠니? 멀어지겠니? 당연히 가까워지겠지.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더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가 형성되었다?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 근데 얘는 분자는 아니에요. 이렇게만 보면 꼭 분자 같은데 분자가 아닙니다. 저는 1학년 친구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얘는 무한 반복돼 있어요. 입체적 구조로. 무한 반복돼 있다.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제가 그림이 사실 통합과학 시간은 뭐 어쨌든 그림이 있네요. 그림이
요 그림은요, 무한 반복되어 있는 그림은 교과서 116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6쪽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평면적으로만 그리면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대충 그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무한 반복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분자라고 하진 않는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이 형성되었어요. 자, 더 알아보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세특. 자, 뭐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최대한 다 올려놓을게요. 참고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온의 종류와 명칭. 선생님 이거 적으라고 시험에 나옵니까? 수능에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수능에 뭐 읽으라고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은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바륨이온, 구리이온,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우리 그래도 요런 것들, 우리 20번 안에. 자, 그리고 요거 특이한 거, 암모늄이온. 자, 음이온 볼까요? 염화이온 많이 나오겠죠? 산화이온, 황화이온 요거 두 개 많이 나오고 수산화이온은 나중에 산연기 할 때 나오고 질산이온은 잘 안 나옵니다. 황산이온 뭐 넘어가시고 탄산 여러분들 마시는 탄산 요건 식초 아세트산 이온이에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제대로 공부했다면 요거 되게 배워야 되는데 중요해요. 화학에서 4단원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용액에 어떤 물질이 있고 어쨌든 그냥 물질은 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용액 속에 나트륨 이온은 하나야. 그런데 염화 이온이 두 개 있는 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얘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요거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2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이온의 총 전하량 플러스 음이온의 총 전하량은 0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4단원에서 킬러 문항 풀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알아두십니다. 자, 어떻게 알아두시냐 하면 자, 우리가 NaCl이라고 적잖아요. 그 이유는 자, 사실은 여기 1이 생략됐고 얘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플러스 1가가 하나니까 요 전하량은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그러면 결국 합이 0이 된다 이 말씀이야.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자, 산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공기 중에서 산화가 잘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자, 봐봐. 자, 나트륨은 플러스 1이야. 전하량이. 근데 이 산소는 2-잖아.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합이 0이 되려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되고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된다 이 말씀이야.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자, 그러면 얘가 결국 Na2O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온화되면 나트륨 이온 2개랑 산화이온 1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하량은 있잖아. 요거 플러스에 요거 한 덩어리니까 요거 플러스 1, 요거 플러스 1. 그리고 요거는 요 한 덩어리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요거 합치면 얼마 되겠니? 전하량이 0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자, MgCl.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얘도 한번 해볼까? 마그네슘은 2조, 2 플러스입니다. 자, 염화이온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야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MgCl2. 자, 마지막으로 제일 헷갈리는 거. 산화알루미늄.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3뿔 2 마이너스.
3, 2 뭔가 계산하기 어려워요. 우리 요럴 때는 최소 공배수 쓰면 되죠. 3, 2는 6. 6이 되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얘가 6이 플러스 6이 되려면 3, 2, 6. 얘는 2, 3은 6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6.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 합치면 제로.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은 Al2O3. 자, 요 정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직 중요한 건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벌써 25분이 흘렸네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전에 개념 중요하다고 했는 게 나왔네요. 자, 힘을 내봅시다. 자, 교과서 115쪽을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중요하니까 우리 형광펜 한번 끄어볼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근데 도대체 아이고 자, 중요한 질문이니까 적어야지. 도대체 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될까? 사실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왜 형성될까?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자연도 똑같은데 여러분들도 어떤 행위를 딱 이렇게 볼 때 그 행위가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잖아.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트륨, 결론적으로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따로 있을 때랑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남남으로 있을 때랑 결합해서 붙어 있을 때 뭐가 더 이득이냐 이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결합하고 있을 때가 더 이득이라는 거거든. 근데 화학에서 이득이라 하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안정해지고 싶다고 했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안정하단 말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에너지적으로 에너지가 어떤 상태?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요렇게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래프를 나와서 어떤 식으로 막 안정해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그래프를 해석하게 할 건데 여기 보면 사실 선생님이 이 표에 다 정리를 해놨지만 이거 그냥 보면 이해 안 가거든요.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지식 조금 설명한 다음에 제가 필기를 할 거예요. 자, 아무 이면지나 뭐 하여튼 프린트를 꼭 꺼내세요. 일단 선행지식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요겁니다. 요거와 자, 시험 출제 포인트도 친절하게 제가 적어놨죠. 자,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선행지식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뭘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첫 번째.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힘과 에너지는 다르다. 자, 그냥 힘은요,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줄다리기 할 때 힘이 같으면 안 움직이고, 힘이 세면 센 쪽으로 움직이죠. 요런 느낌으로 잡으세요. 근데 에너지는 다릅니다. 뭐 시험에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동되고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거 다 됐고, 어쨌든 힘과 에너지는 달라요. 자, 시험에 안 나오는데 혹시 미분 잘하는 친구들은 난 미분으로 세특을 한번 적고 싶다. 그러면 제가 참고 자료를 올려놓을 거예요. 사실 대학 수준에. 저도 오랜만에 본다고 힘들었는데 에너지를 미분하면요 힘이 됩니다.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미분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뭐 미분하면 힘이 되는데 여러분들 미분하면 이런 거 알잖아요. 최대 최소값. 미분하는 점이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그 기울기가 뭐 0이 될 때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대학 가면 이걸 수리적으로 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수리적으로 보면 너무 어렵고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딱딱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두 번째예요. 자, 선생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선생님 인력만 존재하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반만 얘기한 건데 항상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자,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런지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해 안 하면 너무 화나잖아. 그치? 이해 안 되면.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트륨 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나트륨 이온도 어쨌든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막 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좀 배웠잖아. 유식하잖아. 이게 전자구름이야. 자,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건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그럼 염소도 그려볼까? 예쁜 색으로 해야지. 스트레스 받는다. 참, 이 밤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예, 힘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진짜. 지금 막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혼란스럽지만 이럴수록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염화이온이에요. 얘도 막 전자구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얘네들 사이에는 인력도 존재하고 반발력도 존재한다. 너 생각해봐. 반발력은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하겠니? 이때 여기 전자구름 다 이게 마이너스잖아. 자, 내가 빨간색을 반발력이라고 할게. 반발력. 자, 그리고 또 어디서 존재할까? 핵과 핵 사이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왜냐면 핵이 되게 안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 자, 시험엔 안 나와요. 그러면 인력은 또 어디 존재할까? 인력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야지. 그럼 인력은 당연히 요 핵이랑 여기 전자 사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이 전자랑 요 핵 사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반발력과 인력이 다 동시에 존재하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반발력이 더 클 수도 있고 인력이 더 클 수도 있고 생각을 해봐. 아니면 반발력과 인력이 어떤 경우도 있을까? 같은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생님 천천히 설명할 건데 여기 이렇게만 적을게. 이런 말을 쓰거든. 뭐가 더 우세하냐. 그러니까 우리 힘의 합력 생각하면 되거든. 힘의 합력.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선생님 정리를 해줄 거란 말이야. 자, 반발력이 더 큰 경우. 반발력과 인력이 같은 경우. 또 반발력이랑 인력을 비교했을 때 인력이 더 큰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달라질 거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거리와 관계 있는데 어쨌든 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발력도 당연히 커지겠지. 그리고 사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와중에 얘네들의 어떤 그래프나 이런 게 막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냐 이거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여기에 별표만 쳐줄게요. 요 4번, 5번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흰 종이 하나 꺼내세요. 선생님도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이 파트는 막 수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학 수준이고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자, 직관적으로 판단하세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거는 외우라고 할 겁니다. 자, 직관적 이해. 자,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자, 빠르게 괜찮죠? 너무 빠르다 싶으면 정지해놓고 필기하고 그러세요. 저는 만약 여러분들 이제 만나도 제가 복습해줄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그때부터 시험을 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진짜 선생님 이거 강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딴짓하고 출첵만 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제가 책임 못 져요. 네. 오늘 잔소리 너무 많이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거는 거리에 따른 이 거리라 하면 뭐냐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가 궁금하다는 거야. 에너지의 변화. 우리는 에너지가 궁금하거든. 왜냐면 에너지 낮은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또 정리를 하자면 에너지가 어쨌든 높다는 거는 불안정하다는 거고 에너지가 낮은 게 이제 안정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2번.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인력, 반발력,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나트륨 이온도 있고, 자, 염화 이온도 있는데, 여기에는 포인트가, 자, 지금 나 에너지 얘기 안 했어. 여기야. 인력도 존재하고, 이제 반발력도 존재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줄다리기 생각하면 돼. 줄다리기. 줄다리기 결국 힘 세야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힘을 했는데 자, 뭐 예를 들어 이게 9반이고 얘가 뭐 11반이라고 치자. 9반 애들이 더 힘 세네. 그럼 9반 쪽으로 이렇게 당겨갈 거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11반 애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11반이 더 이렇게 힘이 센 거야. 그럼 당연히 11반 쪽으로 당겨가겠지. 근데 포인트는 9반이랑 뭐 11반이랑 힘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이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야. 요때는 이 줄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아.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야. 그 자리에 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해. 평형 상태. 그러니까 9반의 힘이랑 11반이 주는 힘이랑 서로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건데 이 말도 알아야 되고 요 말도 알아야 돼.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자로 한번 생각해보자. 수식으로 얘기 안 할 거야. 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꾸 직관해서 미안한데. 자, 1번. 자, 만약에 어쨌든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력이 어쨌든 더 커. 자, 인력이 크다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인력이 더 우세하다란 말도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이온이 있고 어떤 마이너스 이온이 있잖아. 그럼 인력이 우세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어쨌든 가만히 안 있겠지. 어떻게 움직일까? 서로 가까워지겠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거야. 뭐 어디까지 가까워지는지 몰라. 자, 어쨌든 가까워지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 반발력이 너무 세. 자, 반발력이 더 우세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은 이런 경우야.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 싫어. 너무 붙어 있어. 그럼 반발력 세지거든. 그럼 얘는 어쨌든 반발력이 더 우세하면 어떻게 될까? 멀어지려고 하겠지. 밀어내는 거야. 저걸까?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포인트는 뭔지 알아? 평형이 아니야. 움직이는 건 평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야. 사실 평형에 이를 때까지 가까워지는 거야. 니네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우물 같은 게 있으면 뭐 공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가만히 있겠지. 또는 이 공도 얘도 공을 여기 놔둬도 어쨌든 이렇게 가장 낮은 쪽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움직여가지고. 어쨌든 얘는 가까워지고 이 경우에는 멀어지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라고 치자. 자, 시험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 이런 말도 시험에 나오고 또는 어떤 말도 나오냐 하면 인력과 반발력이 자, 잠도 오는데 적어보세요. 균형을 이룬다. 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또는 뭐 평형 상태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얘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런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돼요. 움직이지 않고 그 지점에 어떻게 된다? 머무른다는 거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지 알아? 요즘에 우리 적당한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요렇게 적당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 나중에 배우는데 요때 요 중심 거리를 이제 나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거리가. 자, 어쨌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지 않고 그 지점에 머무른다. 자, 요까지 이해는 끝났어요. 그럼 제가 시험에 뭐 나온다 했어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래프 직접 그려드릴게요. 자, 귀찮아도 한번 그려봐. 한 번만 그리면 돼. 자, 이제 3번이니까. 그래프에서 도표 하나 칠까?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듣도 보도 선생님이 그래프가 뭡니까? 처음 보면 되게 생소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제가 대충 그렸어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래프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니네 수학도 X축, Y축 그런 거잖아. 그 X축이 변하는 값이고 그 X축에 따라서 Y축이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그 요인은 뭐냐 하면 X축은 거리예요. 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 정확하게는 무슨 거리냐 하면 이온 간의 거리예요. 이온 사이의 거리,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거리. 자, 그리고 Y축은 에너지인데요. 조금 더 얘기하면요. 자, 이 에너지라 하면 뭐냐 하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한 에너지는 토탈이거든요. 총 에너지. 그래서 시험에는 그냥 에너지라고 나올 거예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같이 이게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점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딱 우리 직관적으로 볼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자, 이게 지금 0이 되는 지점이야. 자, 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볼까? 이 지점, 거리가 한 이 정도야. 지금 거리가 이 정도는 뭔지 알아? 되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뭔지 알아?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야. 시험에는 안 나와요. 상호작용이 없다. 이게 뭔지 아니? 남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남일 때 기준을 거의 에너지를 0으로 본 거예요. 그것보다 0보다 지금 이게 마이너스 값이죠. 작은 경우도 있고 지금 플러스도 있는데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 어쨌든 왜 이렇게 결합한다고 했어? 에너지 가장 낮아지려고 결합한다 했잖아. 그럼 우리 직관적으로 어디에서 결합이 일어나겠니? 에너지 가장 낮은 지점을 우리가 점으로 찍어볼까? 자, 찍어보자. 이 지점이겠죠. 시험에 짱 잘 나오는 지점. 자, 일단 점을 찍겠어요. 자, 요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자, 일단 요 지점까지 요렇게 해놓고 그 왼쪽과 오른쪽 지점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거든요. 자, 천천히 형광펜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요 지점보다 지금 이 지점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운 경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형광펜 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잠시만요. 자, 요 지점. 요렇게 표시를 했고요. 또 한 지점은 또 따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로 할까요? 자, 요 색깔로 할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각각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오른쪽부터 한번 봐봐요. 자, 이 오른쪽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서 상호작용이 없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안정해지는 거야. 시험엔 안 나오지만, 자, 요거 하나 팁으로 보면 그래프 보기가 좋은데, 우리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 있잖아요. 인력은 사실은 안정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왜 에너지가 마이너스 되면 좋은 거지, 뭐. 안정되니까. 그리고 반발력에 의한 거는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간다는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결국은 인력이랑 반발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인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력에 의해 에너지 요 마이너스 값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 거거든. 자, 이런 말이 어려우면 얘 생각을 해봐. 얘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일 때는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가 드디어 적정 거리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러면 요때 요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요때 사실은 뭐냐 하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뭐 거리나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요때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하나 치고 어차피 정리돼 있지만 우리 한번 적어보자. 요때 봐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지. 자, 우리 토탈이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 자, 요런 말 이해가죠. 어쨌든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야.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한 마이너스 400이라고 할게. 그냥 내 마음대로. 이 거리를 그냥 한 뭐 50이라고 할게. 전혀 상관없어. 그냥 아무 숫자나 그냥 넣은 거야. 자, 최소인 지점이야. 그럼 이 지점에서 최소라는 거는 가장 어떤 상태다? 안정한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다?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 이 상태가 어떻냐 하면 드디어 인력과 반발력이 자, 잘 봐. 에너지랑 그 힘은 다르다고 했어. 여기서 내가 여기라고 썼어. 반발력이 같은 지점이야. 선생님 힘이 같다면 어떻게 한다 했어?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인다고 했지? 자, 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아까 전에 적었지만 한 번 더 적을까?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이루는 지점이다. 그러면 봐봐. 더 이상 힘이 서로 합력이 0이잖아. 줄다리기 이제 서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은 더 이상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은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시험에 자, 요 세 가지 말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 말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요런 말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결국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는 결국 뭐가 생겼다는 걸까? 결합이 생겼다는 거예요.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요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서 이렇게 적당하게 행복하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봐봐. 이 그래프상에서는 더 가까워졌어. 가까워졌다는 거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막 얘네들 막 겹쳤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뭔가 너무 싫어. 너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 가까이 있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랑 반발력을 비교했을 때 반발력이 확 이렇게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반발력이 더 우세하니까. 반발력이 더 우세하니까 이때는 멀어지려고 한다. 그럼 멀어지려고 하면 또 이게 씩 멀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일정한 요 거리를 또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꼼꼼한 친구들은 막 대학책 찾아보고 그랬는데 자, 직관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 말 맞는지 봐봐. 자, 요 중요한 점 있지. 요 지점은 자, OX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이다. 맞아요? 선생님 여기 인력 반발력 같잖아. 그럼 이 또 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기 하나 더 적는다. 자, 보세요. 또 아까 전에 내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내가 그때 마이너스라고 했지.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플러스라고 했어. 근데 이 값이 서로 같다는 거는 결국 토탈 에너지가 0이라는 거지. 여기서 토탈 에너지가 0입니까? 노 마이너스 400이죠. 그럼 이 지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토탈 에너지가 0인 지점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프를 봐. 항상 그래프를. 머리로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토탈 에너지가 0인 지점이 어디야? 이 지점이겠지. 그럼 이 지점이 에너지가 0인 지점인데 너 한번 물어보자. 에너지가 0인데 이거 지금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뭐 0? 뭐 그런 대로 괜찮아. 하지만 여전히 이 지점에서도 인력이랑 반발력을 비교했을 때 형광펜 노란색 쪽이잖아. 뭐가 더 우세해요? 반발력이 우세하죠. 그래서 멀어질 거예요. 멀어져서 에너지 마이너스 400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때 이 포인트, 이 마이너스 400 이런 값이랑 그 다음에 이 거리의 에너지 R50 이런 값들은 물질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지 또 그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